자, 여러분, 우리 2019년 언어논리 영역 지금 바탕화면에 보이는 문제가 교재의 파일입니다. 원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 판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구조를 분석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교의 현역 정교수로 여러분들 학교에 있다면은 판서를 바탕으로 강의를 촬영을 하시는 기사분들께 부탁을 한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한계가 있죠. 이런 정도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요. 파일 용량 때문에 10분 단위로 끊어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다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언어 논리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출제진들이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1번, 2번, 3번 문제는 역사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자들은 역사 관련 문제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를 지금 이 앞부분에 배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통상 한 세트, 21번부터 40번까지가 한 세트가 되는 게 원칙인데 간혹 그게 변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 문제는 영역별로 언어, 예를 논리 안에 역사, 경제, 과학, 행정, 정치, 문학 그런 식으로 깔아놓고요. 철학 이렇게 깔아놓고 난이도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것, 적용하는 것 3단계를 거쳐 문제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진의 의도를 알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함정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1번 문제는 법에,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실록,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나오고 있는 거죠. 고종하고 순종은 살아서 대한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식실록이 없고 일제 때 내놓은 수정실록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2번 문제는 법에 관한 문제가 되고 1번이 추론이라면 2번은 알 수 있는 것, OX입니다. 그러나 말은 1번 추론이지만 비교적 내용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것이라 1번, 2번, 나아가서 3번 문제, 설악산이라는 지명, 대청봉 이런 것들이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우리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에 관한 것이라 또는 그것과 관련된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OX를 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어떻게 보면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은 추론, 평가죠. 2번은 OX 치는 거. 3번도 OX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적용,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투자, 소비, 경기, 고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요, 이 적은이 정책, 흑자 재정, 적자 재정 이런 것들이 텐데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OX 치는 거예요. 예, 경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최근에 정책, 행정 정책과 함께 연결지어서 만들어진 지문입니다. 지문은 통상 4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라 4번 문제를 낸 사람이 경제 관련 문제 만들어낸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법고시는 입법고시대로 출제진이 있고 행정고시는 행정고시대로 출제진이 있고 문제은행식으로 집합이 됩니다. 그 문제은행식 집합을 선별하는 거죠. 나중에 출제위원들이 합숙 들어가게 되면 선별하고 응시자 집단이 들어갑니다. 응시자 집단 통상 대학 교수 또는 대학원생 잡아서 넣는데요. 들어가면 이제 통계적으로 점수가 산정이 되고 이의제기 나오는 걸 방어를 하면서 최종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면 합숙하고 있던 출제위원들 나오게 되죠. 이 예로 2, 3년 전에 제가 아는 선배 수능 출제하러 갔을 때는 설악산 옆에 콘도로 가서 합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 공군 장교 출제했을 때는 공군 사관학교 안에 건물 하나 빌려서 합숙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뭐 정치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선거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행정이라던가 법학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5번도 1번처럼 추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적용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겠고요. 추론할 수 있는 것, 조금 단계가 위있죠. 추론이 약하면 이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3단계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것이 취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각 영역별로 당연히 3단계 문제가 개발이 됩니다. 지문은 뭐 거의 예외 없이 길면 4단락, 여기 있는 것처럼 3단락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 5개 문제는 결국은 대단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원래로 따지면 2분씩이니까 5문제 10분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략 5, 6분 안에 독파를 해야 합니다. 비교적 쉬운 부분이고 쉬운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여러분들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노력으로 나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관련된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수업 때 제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5문제 중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문은 4개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 총 1894. 그 키워드 조선왕조실록 체크, 이거 체크. 뭐 밑줄 정도 한번 쳐볼까요? 쳐지나? 네. 태조부터 철조, 뭐까지 뭐 체크. 실록의 간행 과정은 상당히 길고 복잡. 실록의 간행 과정이 2번째 단락의 키워드 아닙니까? 사간이 국왕의 공식적 언행과 사건을 매일 기록. 네. 전왕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 실록청을 세웠다. 실록을 만든 후 해산했다. 해산 체크. 실록청 체크. 이거는 이제 국왕이 새 왕이 이제 전한 거를 만드는 거죠. 우리 뭐 상식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한편 철종실록이 고종 때 간행되었다. 좋아요. 묘호가 이제 전왕의 묘는 죽은 다음에 이제 붙여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정변으로 왕이 바뀌었을 때 국왕 실록청 대신 일기청. 이건 정변이랑 왕이 쫓겨났을 때 얘기죠. 그래서 광해군 일기. 예. 그래서 이건 광해군 일기, 광해군 실록이 아닌 거죠. 또는 단종 실록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특이한 사례. 이건 신원이라고 하죠. 신원. 네, 그래서 노상군 일기였다가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단종 실록, 왕으로 인정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록, 붕당 간의 대립이 실록 내용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실록, 이거 모두가 아는 거예요. 이건 한국사능력시험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문 읽는데 1분짜리가 되겠습니다. 1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효종은,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인조의 뒤를이요. 효종, 현종, 숙종, 분당의 대립이 심해졌다. 그래서 효종 때부터 실록을 수정이 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효종 이후네요. 그래서 1번, 네, 지금 문제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효종실록은 현종 때 설치된 실록청, 효종, 다음에 현종이잖아요. 효종, 현종이니까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정답 체크하고 죄송해요. 2, 3, 4, 5번은 실전에서 풀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거 2, 3, 4, 5번 풀 필요가 있죠. 그러나 실전에서는 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30초짜리 이내의 문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5번까지 해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잠시 뒤 6번부터 10번 해설하면서 한두 문제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분 용량 제한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잠시 뒤 뵙죠.